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공통서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단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경우에는 퇴사가 아니더라도 설명드렸지만 60세가 되면은 국민연금에 납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직권으로 60세가 이상 되면은 그 근로자는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경우에는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에 따라서 건강보험 정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 작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서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그 근로자, 퇴사 근로자, 상실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이 정산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실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상실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고기한과 서류를 보시면은 신고기한은 상실일에 일단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랑 프로도 자동적으로 퇴사일을 사원 등록에 하면 그 다음 날로 상식일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은 건강보험료는 항상 급하죠.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들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인데 각자의 명칭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통 한 신고서에 공통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퇴사자의 상실 신고는 사회보험관리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려면은 사업장 가입자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소백산 씨가 2021년 2월 2일에 입사를 했는데 11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의 퇴사를 통해서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은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고 나서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상실 신고서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급여대장, 마지막 소득 부분도 급여대장에서 입력을 해야지 상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왜? 최종적인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게 상실 신고 내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급여대장도 완전히 작성이 되고 나서 상실 신고를 처리를 해야지 상실 신고서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소득백산 씨의 11월 급여 대장도 정상적으로 입력한 후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신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똑같죠. 위에 작성 현황은 당에 작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자, 12월 5일 날 신고를 합니다. 상실 신고를. 자, 소백산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고 일자를 입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신고 옵션은 똑같이 여기에 여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체킹이 됩니다. 자, 인쇄 화면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체킹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부를 체킹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체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 일자를 입력하고 성명 쪽에 F2를 눌러서 퇴사자 부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에 퇴사일을 입력해야지 이렇게 퇴사자 자료가 뜨니까 반드시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자를 반드시 정확히 입력을 하고 마지막 급여대장까지 작성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었으면 여부를 선택했는데요. 소대백산 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가입 상실 신고서, 취득 신고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별도로의 서식이 있었지만 퇴사할 때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불러오고 체킹을 하게 되면 상실 요일이 퇴사일이 11월 30일에 입력했기 때문에 상실 요일은 동일하게 다음 날인 2021년 12월 1일이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실부, 해당 상실부를 체킹을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일, 예를 들어서 소백산 씨가 12월 1일 날, 11월 달에 퇴사를, 11월 말일 날 퇴사일이잖아요. 그런데 11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예. 11월 1일에 입사했는데 11월 달에 퇴사를 했잖아요. 그랬었을 경우에 국민연금을 납부를 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일 취득자, 그러니까 같은 달에 입사하고 같은 달 초일에 입사를 해서 같은 달에 퇴사했었다면은 이 국민연금 납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한 달 내에 입퇴사가 없다면은 사실상은 해당 사항은 없겠죠. 그럼 미해당에 해당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도 불러와지고요. 여기에서 좀 전에 보수총액이라고 금액이 돼 있죠. 이 금액은 어쨌든 소백산 씨의 퇴사 직전까지 당해의 보수총액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급여까지 입력을 해야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죠. 상시신고를 먼저 작성하고 나서 추후에 급여대장을 작성을 하게 된다면 보수총액이 이 금액이 불러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월수도 체킹이 됩니다. 근무월수가 10개월이죠. 여기에서 근무월수도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통보서가 있을 건데 그 보수총액 통보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분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월에 1월에서 2월 정도에 퇴사를 하신 분들은 실질 3월 10일에 신고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통보서 제출 전에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보서 제출 전에 퇴사를 하신 분들은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퇴사할 때 바로 바로 이제 그 건강보험료 정산을 전년도 기준의 정산도 한 번 더 같이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수총액 통보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도 상실요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불러와지죠. 여기서 고용보험은 중요한 부분이 상실사유입니다. 상실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실신고 사유는 우리 수임거래처한테 물어보셔서 확실히 확인을 받고 나서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상실신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오류가 생겨서 실업급여 대상인데 아니거나 아닌데 대상이거나 하게 되면 추후에 수정신고나 이런 처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셔갖고 이렇게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당 보수총액은 불러와지는 걸 거고 전년도 보수총액, 전년도 우리 그 보수총액 신고서,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서도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전에 퇴사하신 분이 있다면은 전년도 보수총액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역들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불러와지는데 여기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는 이 보수총액은 당연히 마지막 급여 대장을 입력하고 나서 불러와지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 퇴사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급여를 급여대장에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사업장 가입자 사격 상실신고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사원 등록이나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런
구체적 사유나 퇴사 상실 사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셔갖고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상실 신고서를 처리를 하면 뭐 사실 가입 신고나 뭐 다른 신고보다 사실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상실함을 통해서 이분 보면은 11월 30일에 퇴사하신 분이 12월 5일에 신고했으니까 사실상 11월 달에 부과되는 고지에는 이 상실에 대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15일, 당월 15일 전에 만약에 상실 신고를 하는 신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1월 30일에 퇴사 안 하고 11월 뭐 5일에 퇴사를 했다. 그래서 자격 상실 신고를 11월 15일 전인 뭐 10일쯤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11월 분 고지에서 정산된 내역이나 모든 게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일자 퇴사자 같은 경우는 말일 이후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신고했다면 사실상 정산이나 이런 고지 부분은 10월 분에 대해서 이제 11월 30일에 퇴사했으니까 12월 고지분에서 이분에 대한 정산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산금액이 나오다만 실질적으로 11월 급여대를 작성 다 하고 나서 추후에 정산 내역에 따라서 사실상 근로자한테 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환급하게 해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구조상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수에 대한 정산,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 부분이 어떤 시스템으로 흐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한 번만 이렇게 잘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고 정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만 알고 조금만 연습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되기 이전에 왜냐면 이분은 11월 달에 퇴사했었으니까 실질 정산되는 거는 뭐 12월 15일이니까 12월 16일, 17일쯤에 이제 건강부에서 고지가 나오겠죠. 이 정산분에 대한 내역을. 그 전에 급여 대장을 마무리하려면은 사실상 우리가 직접 정산을 해갖고 하면은 급여 대장에 바로 11월 급여 대장에 반영할 수 있죠. 그렇게 바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한 번에 끊어줄 수 있죠. 예. 왜냐면 건강보험의 변동까지 다 반영해서 11월 급여에 반영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는 정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정산 방법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추후에 이제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는 퇴사 일자를 사원 등록에 넣고 급여 대장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다음에 불러오게 하고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상실 사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실수 없게 잘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